선생님보다 30살이나 어린데 벌써부터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해. 그 둘은 왜 맨날 늦으면 같이 늦는 건데, 어? 늦을 것 같으면 한 명이 일찍 오면 되는 거지 왜 맨날 같이 늦어? 자, 시작해봅시다. 유산원 쪽, 다항식의 나눗셈 쪽에서 질문할 문제 있는 사람? 이거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려? 프린트? 안 풀었어? 네. 내가 쓰려고 어제 밤에 찾았는데 다운로드하고 근데 없어요. 쌤 74번. 인생 뭐 이따가 프린트 다시 해주면 풀어야죠.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74번? 74번? 얘들아, 174번 잠깐 볼래? 진짜 교재도 없어? 이게 교재 문제예요. 교재할 건데 지금? 프린트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할 거야. 문제 볼게. 어떤 다항식을 몇 차로 나누고 있니? 3차로 나누고 있어. 맞아? 그럼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어렉스를 거라고 하지만 그 어렉스를 반드시 2차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치 적어볼게요. 7531 이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다는 거지. 응? 뭐라고? 174번. 어디 뭐 찾고 있어? 교재 174번. 이만 또 왜 그래? 네? 이만. 다쳤어요. 이마를 왜 다쳐? 싸웠어? 고양이가 뭐 한다고? 고양이 때문에. 지금 고양이 있어? 자, 나눴으니까 뭐가 나와? 나머지. 먼저 몫이 나와야겠지?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나머지가 몇 시간대로 표현돼야 된다? 문제가 어렉스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렉스를 그냥 어렉스로 적으면 절대 못 풀어. 요렇게 나머지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3차로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건데, 얘들아, 이 나머지 찾으려면 미정계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ABC를 거기서 필요한 방정식의 개수는 3개 이상인 거 맞아? 맞지? 그럼 확인해 볼게. 요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된다는 건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데? X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누구 나와? X제곱 마이너스 1 나와. 맞니? 그거 인수분해 돼야 돼. 또 돼. X 마이너스 1 하나랑 X 플러스 1 하나랑. 그러니까 이 나누고 있는 3차식은 1차식 몇 개로 분리를 했어? 3개. 나머지 정리 몇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찾아야 되는 문자도 3개인데 나머지 정리도 3번 쓰네. 그럼 끝난 거야.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수업했던 173번이나 175번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75번 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 정리만 쓰면 충분히 내가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럼 나머지 정리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x는 몇 개? 3개. 그 3개 말해볼래? 누구?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돼. 자꾸 선생님 귀는 뭐 남학생들 민규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고, 그리고 남학생들 몇 명의 소리가 좀 작게, 나머지 좀 잘 안 들려. 같이 하자, 같이. 그래서 첫 번째 0부터 넣어볼까? 0 넣으면 얼마야? 0
0. 0 넘어 얼마야? 얘 때문에 0이지. 0 넘어 얼마야? C. 벌써 C값 나왔어. 정답에 지금 33%를 찾은 거야. 이제 두 개만 더 찾으면 돼. 누구 넣을까 이제? 1 넣어주면 저변 얼마니? 이거 1 넣어주면 얼마야? 1 넣어주면 얼마지? 애플 비플 C가 되겠죠? 물론 C는 0이니까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적을게. 그 다음 누구 넣어? 이거 마이너스 넣으면 다 얼마지? 홀수가 곱제곱되니까 마이너스 1에 홀수가 곱제곱 마이너스 1 맞나? 그래서 마이너스 1만 4번 더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넣으면 또 0이고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누군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근데 우리 C값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그럼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야? A하고 B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A, B 찾을 수 있게 없게?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찾은 A, B, C를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넣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RX가 몇 X의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인지를 체크해주면 끝난다는 거지. 그렇게 구한 나머지에다가 마지막 2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얼 2를 물어봤던 문제니까. 윤희한테니?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에서 질문 있는 사람? 96번이요. 몇 번? 96. 96번 한 번만 더 볼까 우리? 자 96번 봐봐. 자 지난번에 필기도 잘했고 열심히 잘 설명 들었을 테니까 194번처럼 풀 거예요 선생님. 오케이? 194번처럼 풀 거야. 그러면 시작해볼게. 27 3차 함계수 27 2차 함계수 마이너스 18 1차 함계수 마이너스 6 상수항 9. 자 여러분들 실전 문제 풀고 있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도 풀어볼 테니까 봐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으니까 지난번에 말했지. 그 이유가 되는 막 그 식을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재가지고 조립제법 몇 번 쓰면 된다? 이거 가지고 조립제법 몇 번 써? 3번 써. 왜? 차수가 3차니까 3번 쓰면 돼. 누구 가지고 3번 쓰는 거기 이제? 3x-1가 어떤 숫자 가지고? 맞아. 3분의 1 가지고 쓰면 돼. 얘들아 3분의 1 가지고 연달아 3번 쓰면 돼. 하자. 같이 해. 27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6 한 번 썼어. 한 번 더 27 9 0 0 마이너스 9 한 번 썼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27 9 9 한 번 썼어. 끝났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부터 이 순서대로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적어볼까? 그래서 문제가 말한 식은 최고참계수 얼마라고? 27. 이게 누구의 계수라고? 세제 3차항의 계수. 근데 3차항 식이 어떻게 됐었어? 왜 3분의 1 적었지? 누구 때문에? x를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어야 되니까? 걔가 원하는 것처럼 누굴 적었어야 돼? 여기에 누굴 적어야 돼? 3x-를 적으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3x-1로 모양 정리하려고. 그런데 우리 기억나? 이 조립제법으로 나눌 때 여기 봐봐. 이거 3분의 1 넣었던 이유는 1차식을 0이 되게 해준 x값이 3분의 1이 들어가야지만 됐기 때문인 거 맞니? 그런데 이 조립제법으로 믿을 수 있는 건 물어볼게. 3x-1이었어? x-3분의 1이었어? 맞아. x. 조립제법으로 믿을 수 있는 단수점은 1차 계수가 1일 때를 믿어요. 이걸 믿으면 안 돼.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검사식은 얘가 아니라 얘야. 물론 문제는 이걸 묻고 있지만 이거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x-3분의 1. 그 다음 2차 계수 9 여기다가 x-3분의 1의 제곱 1차 계수 마이너스 9 여기다가 x-3분의 1 그리고 상수항은 6 이렇게 적어주면 돼. 오늘 끝나면 집에서 한 번 더 194번이랑 196번 완전히 같은 풀이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외워놓으세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은 이 조립제법 물고 내가 x-3분의 1로 정리를 해냈지만 사실 이 문제는 x-3분의 1이 아니라 3x-1이었던 거 맞아? 맞지? 그럼 이제부터 이 만들어진 식을 가지고 3x-1로 조정해주면 되네. 얘들아 이거 3x-1이라면 몇 배 해야 되니? 3배. 근데 3x-3분의 1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있거든. 그럼 x-3분의 1을 하나만 3x-로 바꾸려면 3배 해주면 되지만 그게 3개짜리가 전부 다 3x-이 되려면 몇 배를 해야 돼? 27배를 해야 돼. 그래서 얘가 3x-1의 세제곱으로 바뀌죠. 27배 하면. 그럼 칠판 봐봐. 다시 말해봐. 이거 얘로 바꾸려면 몇 배 해야 된다고? 27배. 그럼 27배씩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27로 나눠줘야 되는 거 맞아? 그 27 나눈 건 얘 나눠주면 되잖아. 다시 선생님이 천천히 보여줄게. 27 곱하기 3x-1의 세제곱이 여기 좀 봐봐. 이거란 말이야. 이게 27 곱하기 x-3분의 세제곱이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3x-1이라고. 이거 3x-를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3배 해야 돼. 이것도 3배 해야 돼. 이것도 3배 해야 돼. 그래야 3x-1 세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체 몇 배 한 거야 지금? 27배 한 거잖아. 그 27배 한 거를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다시 27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27이 사라지게 되겠지. 마찬가지야. 이거 3x-로 바꾸려면 몇 배 해야 되게? 9배 해야 돼. 그 9배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그냥 3x-1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 3x-를 하려면 몇 배 해야 되니? 3배. 그 3배는 여기서 3만 떼오면 되겠는데? 그럼 여긴 개수가 얼마가 남을까? 마이너스 3은 하나 남겠네. 여기 9 중에 3만 떼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거다. 저거 보면서 그 앞자리에 붙어있는 A, B, C, D 숫자 잡아주면 되겠지. 194번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왜? 내가 보고 있는 조립제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검산식은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은 맞지만 그때 나눠주고 있는 1차식의 1차항 개수가 1인 것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3x-1을 의도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넣고 있지만 그렇게 3분의 1을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검산식은 문제가 말하는 검산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적혀있는 검산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연습이 한 번 더 됐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인수분해 복습 들어가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첫 번째, 공통인수 보이면 그냥 바로 묶어주기. 인수분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저거지.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누군가가 xy 더하기 2x를 물어봤어. 눈에 공통인수가 보이면 뭐 이것저것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공통인수가 보이면 공통인수로 먼저 묶어놔. 이게 첫 번째. 됐니? 물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뭐 많겠니?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 몇 문제 정도만 그냥 보자마자 공통인수가 보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풀다 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도
일단 공통인수를 주고 그거 묶은 다음에 남은 걸 또 열심히 풀어내는 문제들도 많아. 그러니까 눈에 공통인수가 보이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그거부터 묶어줘라. 두 번째. 공식 몇 개 있지? 공식 몇 개 있어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 있니? 인수분해 공식이 뭐야? 우리 1단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있지? 곱셈 공식의 좌변우변 바꿔서 만드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적을까? 얘를 전개하면 세제곱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온 문제를 얘처럼 적어주면 돼.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한 10가지 유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엄청 잘 외워야겠지.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공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누가 뭐래도 제일 좋을 테니까 공식.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이제 문제 풀면서 해야 되는데 크게 말로 해봤자 도움되진 않을 거야. 그래도 유형을 말해줄게. 그 다음 뭐 있느냐? 문제의 공통 부분이 너무 많아서 치환을 통해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 그냥 막 뒤죽박죽 할게. 네 번째. 우리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여기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녀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 원래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한 문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내림차순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문자가 많을 때는 문자가 많다는 건 보통 한 3개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2개짜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어떤 다항식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x나 y 2개가 있거나 x나 y z 3개가 있거나 a, b 2개가 있거나 a, b, c 3개가 있거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다항식 내에 사용되는 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그때 한 문자 내림차순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말해야 되는 한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게 된다. 설명만 들어. 실제로 어떻게 이 설명이 어떤 문제에서 적용돼야 되는지 문제 풀면서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죠. 거기에 또 있어. 좀 특별한 문제. 보기차식이라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상반 다항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겨울방학 때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거든. 지금 또 한 번 시험 대비니까 한 번 더 할 거고 그리고 주말 보충에 또 인수분해 프린트 나오면 또 한 번 할 거고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또 할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 사십 페이지 한번 기초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40페이지에 223번부터 229번까지는 안 해도 되지? 중학교 때부터 인수분해 했던 문제니까. 맞니? 네. 선생님 한번 해볼게. 한번 시작해봐. 이거 하나만 해볼게. 233번 한번 시작해볼래? 233번. 233번 한번 시작해볼래?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풀고 또 이수분의 숙제를 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유형을 다 풀어줄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숙제를 하다 보면 또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느껴질 수 있겠지. 겨울방학 동안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거의 기억이 사라졌다면 뭐 정말 처음 푸는 듯한 느낌의 문제들을 여러분들도 숙제로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와. 그리고 화요일날 수업하기 전에 6시에 맞춰오지 말고 그냥 일찍 와. 일찍 와서 수업한테 미리미리 질문해. 수업 때만 질문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뭐. 자, 시작해볼게. 여기 좀 봐봐. 이거 공식으로 푸는 문제거든. 이거 누구를 제곱한 거야? x를 제곱한 거야. 이거 누구 제곱한 거지? 2y 제곱한 거야. 이거 누구 제곱한 거야? 3z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 2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요거에 맞아떨어진다는 느낌 드는 거 맞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 x랑 2y랑 3z 제곱한 거 맞고, 요거 2개 곱한 거 얼마? 2xy에 2배 하면 4xy지. 근데 여기가 뭐가 마이너스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리고 요거 2개 곱한 게 6yz야. 거기에 2배 하면 12yz인데 여기 뭐가 바뀌었어. 그럼 누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니? 2y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 다음 마지막 3z하고 x 곱하면 3zx인데 그거 2배 하면 6z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요거 x-2y 더하기 3z의 전체 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잊어서 후회하면 또 안 되지. 진짜 곱셈 공식 완전히 빡세게 제대로 외웠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 가지고 있어야 돼.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공식은 곱셈 공식 그 단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수분해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시간 좀 볼까? 잘 봐봐. 이 문제는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공식으로 안 풀어도 되죠? 저기 봐. 이거 가지고 풀 수 있어. 아까 말했지? 잘 들어. 문자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는 한 문자만 문자로 생각해서 내림차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잘 봐. 그런데 x, y, z 다 몇 차씩 있니? 2차까지 있어. 그럼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던 차수가 가장 낮은 이라는 건 해당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거나 정리해도 되는데, 아무거나 정리해도 된다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문자 x 가지고 y하고 z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x로 해볼게. x가 문자야? x 최대 차수 몇 차라고?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줘. x의 2차는 누군데? x의 2차 불러봐. x제곱 하나밖에 없지. x제곱. x의 1차 불러봐. x의 1차 어딨어? 마이너스 4yx도 있고 마이너스 4yx도 있고 또 플러스 6zx도 있죠. 일차 정리 끝났어. 상수항 불러봐. 4y제곱 있고 같이 해. 또 9z제곱도 있고 또 마이너스 12yz도 있습니다. 이렇게 2차, 1차, 상수항. 이게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맞니 얘들아? 어차피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인수분해에서 제일 많이 쓸 내용이니까 지금 잘 봐도 기본 문제니까. 여기 뒤에 상수항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이거 해볼까? 여기 2y, 2y, 여기 3z, 3z 곱해서 4y제곱 곱해서 9z제곱 크로스해서 곱하면 6yz, 6yz 더하면 12yz 만들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2yz가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누가 되느냐? 2y-3z의 제곱이 됩니다. 자, 더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번만 더 말할게.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문자가 많다는 느낌이 들잖아. 물론 이 문제는 공식으로 푸는 게 더 좋아. 깔끔하게. 한 방에 정답이 나오니까, 한 방에.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 이렇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내가 보고 있는 문제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인수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문제의 특징이 뭐야? 문자가 너무 많네. 문자가 너무 많으면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갑니다. 100문제 중에 99문제 정도는 내림차순으로. 한 문제는 예외를 할게. 그때 그 기준이 되는 문자는 어떤 문자? 주어져 있는 상태 중에 제일 차수가 낮은 문자. 근데 지금은 왜 X로 했어? 싹 다 2차인데 왜 X로 했어? 그냥 X로 한 거야.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X가 편할 것 같아서 X로 한 것 뿐이야. Y하고 Z로 해도 상관없는데 X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이것도 지금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내림차수 못하는 사람. 지난번에 내림차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점점 낮은 차수 순서대로 적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X를 기준으로 해서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 그 다음 차수 낮은 거. 1차보다 더 낮은 게 뭐야? 상수항이잖아. X가 없는 애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내림차수냐. 계속 들어. 그렇게 내림차수로 정리를 하면 2차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어. 1차도 솔직히 말하면 건드릴 거, 선생님 요거 2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은데 2로 묶거나 말거나 그냥 냅둬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요 상수항, 인수분해 더 되거든. 걔를 인수분해를 먼저 시켜놔. 그럼 이제 얘들아 볼래?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2차식의 인수분해 많이 했지? 여기 x와 x로 분리하고 여기는 2y-3z와 2y-3z로 분리하면 되겠는데 그럼 곱하면 x제곱 나와 곱하면 이것도 나와.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로 곱하잖아. 그럼 봐. 크로스로 곱한 거 상상해봐.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x에 있는 거 여기 있지. 이렇게 곱했을 때 x에 있는 거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나오면 되거든. 우리 2차식 비례식으로 하는 거 문자가 있지만 똑같은 거야. 여기 보세요. 우리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 여기 x 두 개 분리하고 여기 3일로 분리하잖아.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일 거니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 곱해서 얘가 되고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쪽에다 마이너스 붙이지 않았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두 개를 곱한 게 얘가 되고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되네. 두 개를 곱한 게 제곱이 되고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되네. 그런데 두 개를 더하면 4y-6z. 여기는 4y-6z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둘 다 마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해하고도 남을 친구들이 있지만 이해 지금 더딘 친구들 잘 봐. 제가 좀 기다려줄 테니까. 이 2차식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x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곱해서 될 수 있도록 분리해주기, 곱해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리해주기. 그런데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곱했을 때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를 2y-3z 제곱이니까 두 개로 분리했는데 그 두 개를 더한 게 얘가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를 적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적어야지만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많이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인수는 요거지? x에서 2y-3z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두 번째 인수 누구야? 이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 적어주면 아까 공식으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지. 기억해줘. 인수분해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거니까. 심지어 지금 보는 것처럼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거 시간 의미로 바로 물어볼게. 235번 봐봐. 235번 정답 뭐지? x 마이너스 3y의 전체 세제곱이야.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곱셈 공식 잘 외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237번은 3x 마이너스 2y의 전체 세제곱이었을 거야.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보고 한번 다시 정리해봐. 진짜 중간에 있는 개수들이 마이너스 54랑 36 나온 것도 맞는지. 아마 맞을 거예요. 238번 정답 뭐지? 238번 정답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건 좀 조금 대답이 느리네. 이거는 얘들아, 지금 봐봐. 요거 말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곱셈공식 중에 누구를 전개했을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오는지 생각해봐. 그게 누군지 알아?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가지고서 처음에는 더한 거, 두 번째는 첫 번째 숫자 제곱한 거, 그 다음 끝에는 두 번째 숫자 제곱한 거, 중간에는 두 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여서 곱한 거. 이거였어. 이게 공식이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런데 또 봐. 이런 풀이도 가능해. 이거 몇 차식이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3차식 인수분해할 때 볼래?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조립제법으로 해보려고. 여기 0되는 숫자 될 수 있도록 찾을 거야. 그런데 상수항이 1밖에 안 돼. 여기에 넣어야 되는 숫자가 상수항의 약수거든?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야 여기가 0이 될 가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의 약수 뭐 있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그런데 1 넣으면 될까 안 될까? 1 넣는 거 왜 안 되지? 1은 언제만 된다고 그랬어? 이 모든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될 때만 1이 돼. 1은 넣을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그럼 가능성 있는 거 누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맞네. 그래서 이거 누구로 나눴다는 뜻이야? x 플러스 1. 몫이 누구라는 뜻이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된다.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된다. 근데 뭐 공식이 제일 좋긴 하겠네. 한 문제만 더 해볼게. 241번 정답 불러봐. 241번 정답. 이것도 누구의 세제곱이냐? 할게. 3x를 세제곱한 거고 뒤에 거는 5y를 세제곱한 거야. 그럼 3x하고 5y 가지고 말해주면 돼. 불러봐. 3x 플러스 5y에다가 그 다음은 9x의 제곱, 맨 뒤에는 25y 제곱, 그 다음 중간에는 마이너스 15xy 이렇게 불러주거든. 그래서 공식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꼭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많을 테니까. 그 다음 하나 더. 242번 볼래 얘들아? 242번 같은 문제들이 사실 잘 안 보일 텐데 선생님이 적어줄게. 봐봐. x를 세제곱한 거 더하기 y를 세제곱한 거 더하기 순서 바꿀게. 1을 세제곱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x랑 y랑 1을 곱한 거. 여러분들 이거 곱셈 공식에 9번에 있었지? 9번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얘네들을 A, B, C라고 하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말하고 있는 거야.
242번 문제랑 비교해봐. 선생님이 똑같은 거 적은 건데. x의 세제곱 보이지? y의 세제곱 보이지? 1도 보였었지?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 3xy, 이거 마이너스 3xy 말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번 공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거랑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 그럼 이거 보고 해주면 돼. 이렇게 정의된 식이 누구였는데? 불러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아까 이 문제 공식도 있지만 내림차수로 풀어도 된다고 했지. 칠판 즉 지워졌지만 공식으로 푸는 문제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이런 문제는 있잖아. 이런 문제는 공식이 아니면 못 풀어. 솔직히 말하면 공식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정말 나쁜 말로 졸라 복잡해. 그러니까 공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지. 곱셈 공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수분해를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은 완벽하게 좌변, 우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246번 풀어보세요. 246번. 또 혼자 한번 떠들어 볼게요.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식을 곱의 형태로만 표현해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246번 곱의 형태로 잘 표현된 듯 하지만 뒤에 빠져있는 마이너스 3 때문에 망한 거야. 저 마이너스 3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저걸 인수분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다시 펼쳐야 돼. 무게 잡을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 로그 2에서 로그 2에서 놓고 로그 2에 5가 이어붙은 거야. 이걸 로그 2에서 놓고 로그 2에 5를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90을 2하고 5 위로 바꿔야 되는 거야. 맞아. 인성이 뭐? 뭐요?
나 생민이야. 이런 날을. 빨리 보고 왜 서지? 이제 뭐라고? 너도 해줘. 잠깐만 12시 바꿔줘 오시겠어? 속근육만 힘주면 이렇게 경련이 어떻게 한다? 바로 가져와서 풀어. 할 수 있니? 자, 시작하자. 이거 인수분해 다시 할 거야. 그럼 다시 펼쳐야 돼. 펼칠 때 몇 차씩 나와? 4차씩 나와.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전개하는 것보다 요거 공통 부분이라는 거지.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전개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걸 선생님은 잠깐 A라고 생각할게. 그럼 여기는 A-5, 여기는 A-3 되는 거 맞나?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에 3 빼주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 문제가 뭘 원하고 있는 거였어? 그럼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이제 마이너스 3까지 적용시킨 식을 찾아냈으니까 칠판 봐. 인수분해 해주면 돼. 인수분해 곱해서 10이 더해서 8 될 수 있을 수가 누군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드디어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분리되는 거 말고 정말 완벽하게 곱셈으로만 묶여있는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거 정답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정답이지만 정답지에 적어낼 때는 여기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치환되기 전으로. 이 문제는 사실 어디에도 A가 없었잖아. 우리가 문제를 좀 편하게 풀고 싶어서 만들어낸 문자잖아. 그럼 그 만들어낸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끝냈으면 A, 치환되기 전에 있던 놈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여기는 A도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돌려줘야겠죠. 그럼 정답이 아니야? 정답 또 아니지. 왜? 인수분해가 또 되니까.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액마 2와 액플 1로 얘도 액마 3과 액플 2로 인수분해가 더 된다. 이런 문제가 공통 부분을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됐니? 자, 그 다음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할까? 248번이랑 249번 보세요. 요거 좀 아까 칠판에 딸랑 글자만 적었던 내용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칠판 보고 아까 칠판에 적혀있던 복 2차식이라는 설명할 거예요. 하민아. 복 2차식은 4차식이에요. 복 2차식은 4차식. 그런데 어떤 4차식? 기억나는 사람? 짝수 차수만. 그렇지. 더 정확히 말하면 4차식은 4차식인데 3차와 1차가 없는 4차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됐니? 그래서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별거한테 지금 한 번 더 하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쉽게 풀리는 방법하고 어렵게 풀리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지. 쉽게 풀리는 유형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방금 요거처럼. 어떤 것처럼? 2차식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처럼 2차식의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처럼 해도 끝나는 문제가 있어. 그게 보기차식의 쉽게 풀리는 유형이야. 근데 두 번째, 어려운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유형은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보기차식은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고 얘기했었지? 한 번만 더 하자. 248번 보세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3x의 제곱 플러스 36. 이거 몇 차식? 4차식. 그런데 3차하고 1차가 안 보이니까 무슨 식? 보기차식. 그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일단 처음에 이거부터 하기. 2차식처럼. 2차식, 얘들아,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요렇게 분리하고, 요렇게 분리해서 곱해서 맞춰주고 더해서 맞춰주는 게 2차식의 인수분해였던 거야. 그것처럼 얘도 이거 분리 어떻게 할까? x제곱. 어렵지 않잖아. 요거 분리하는 방법 말할게. 1, 36도 있고 2, 18도 있고 4 곱하기 9도 있고 6 곱하기 6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더했을 때 얘되는 조합은 누구하고 누가 가능할까? 4하고 9, 9는 마 붙여줍니다. 내용은 4차식이지만 선생님이 언어를 요즘 딸려서 그래. 2차식처럼 하라는 얘기야. 똑같이 했던 것처럼. 내용은 4차식이지만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2차식처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수분해 됐잖아. 첫 번째 인수 누구? x의 제곱 마이너스 4. 두 번째 인수 누구? x의 제곱 마이너스 9 맞아? 그래도 우리 암산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 더 되지? 누구로?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2로 더 되죠. 이 밑에 것도 더 되지.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3이랑 x 이렇게 인수분해를 2차식처럼 했는데 그냥 끝나는 문제가 쉬운 유형. 2차식처럼 해도 충분히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가 있고, 보기차식 중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문제 249번 보세요. 더 집중해서 봐야 돼. 자, 가볼게. 이것도 보기차식 맞지 얘들아? 맞아? 그래서 이것도 2차식으로 할 거야. 얘 당연히 선택은 한 가지. 액제로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어. 25 분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1하고 25. 5하고 5. 1, 25, 5, 5. 부호를 마이너스로 한다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5. 방법은 총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급했던 그 4가지 중에 더했을 때 9만 더해지는 게 있게 없게? 없어. 집중하자. 이 문제는 지금 해봤어. 근데 첫 번째 보니까 해봤어. 2차식처럼 해봤다고. 그런데 결과가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말했지? 이 두 가지 해결 방법만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고. 안 됐을 때 뭐 하느냐? 두 번째 풀이 들어간다. 그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 완전 제곱식부터 만들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 겁니다. 완전 제곱식. 잘 봐야 돼. 완전 제곱식은 누구로 만들 거냐? 최고차항 4차항과 상수항 25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 문제 못 풀어. 뭘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뭘 가지고 합차 공식을 쓰는지 내용을 알아야지 풀지.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몇 차항과 몇 차항 가지고 만들 거라고? 4차항과 상수항 가지고 만들. 그럼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전체 제곱을 말하는 건데,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x제곱 x제곱 여기는 5로 분리할 거잖아. 똑같은 인수가 돼야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들어봐. x제곱 x제곱 여기 5 그럼 여기 몇 x제곱 필요한 거니? 맞아.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에
10x제곱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에 마이너스 10x제곱이 있어도 됩니다. 완전 제곱 됐나? 이거 누구의 제곱 돼 그러면? 말해봐. 이거 누구의 제곱이게?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전체 제곱. 이 밑에 건 누구의 제곱이지? x제곱 빼기 5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 그런데 칠판 계속 봐. 여기 지금 원래 있던 4창은 그대로 적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상관없고 상수함도 그대로 적었으니까 상관없거든. 근데 원래는 2창이 칠판 뭐라 했다? 이 2창이 어떻게 돼? 얘하고 얘가 돼 있잖아 지금. 원래는 9인데 얘는 10으로 만들고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원래대로 9를 만들어주면 뒤에다가 보상을 해줘야지. 10x제곱을 썼다면 여기 뭐 적어야 되니? 마이너스 x제곱 한번 빼줘야겠죠. 그래야 9x제곱으로 똑 돌아갈 테니까. 여기는 얼마 해야 돼? 이걸 썼는데 실제로 얘가 돼야 되니까 19x제곱을 더해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됐어 안 됐어? 잘 봐. 여기가 2번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4차항과 상수항 가지고 만들어라. 4차항과 상수항 가지고 만들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합차공식이라고 얘기했지. 합차공식의 기본 내용이 뭐야? 제곱 빼기 제곱 맞니? 제곱 빼기 제곱을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로 해서 곱으로 연결하는 게 합차공식이잖아. 그럼 그 합차공식은 어디서 연상을 해주면 되느냐? 어쨌든 여기가 누군가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완전제곱식이 됐어. 한 번 더 말할게. 이거 x제곱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이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이고 제곱 만들어져 있어. 그럼 합차를 쓰고 싶으면 뒤에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이 있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정리된 모양을 보니까 합차가 가능한 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누구? 위에 거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위에 걸 가지고 끈질기게 더 진행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거는 폭이 이걸 이끌어서 앞에 거 누구의 제곱이라고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뒤에 거 누구의 제곱이야? 뒤에는 누구를 제곱한 거? x를 제곱한 거. 합성을 쓸 거야 지금부터. 왜? 제곱 빼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공식. 합차공식 간다. 한 번은 x제곱 더하기 5에다가 뒤에 있는 x를 뭐하고? 빼주고. 또 한 번은 x의 제곱 더하기 5에다가 뒤에 있던 x를 뭐하고? 더해주고. 이게 합차공식 아니었어?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잖아. a에다가 b를 한번 빼고 a에다가 b를 한번 더하고. 대신 굳이 5를 뒤에다 적은 이유는 내림차수로 적는 게 형태가 좀 더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보기차식 중에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정리할게. 보기차식은 4차식인데 홀수 차수가 없는 4차식. 그런데 그런 문제 중에는 2차식처럼 해도 금방금방 순식간에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근데 완전제곱식은 항상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명심해.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가지에 맞는 2창을 조절하는 방법도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만든 식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만들어진 두 개 중에 합차가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되는 하나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럼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봐.
앞쪽으로 넘겨봐. 243번. 243번도 원래 공식으로 푸는 문제거든?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보기 차식 문제야. 지금 243번 진행해보세요.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긴 하지만 (243번) 문제 시작해봐. 이거 문자가 두 개인데 왜 선생님이 보기차시라고 말하는 거지? 생각을 해. 이렇게 x만 문자라고 생각을 해줄래? x만 y는 숫자라고 생각해봐. 그럼 x에 대해 16x에 대해 제곱 4차, 중간에 있는 4x제곱 y제곱이 x의 2차, 맨 뒤에 있는 y의 4제곱은 x가 없으니까 상수항. 그래서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차식이 맞아. 그런 문제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2차식처럼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일 거냐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같이 해볼까? 고개 들고 요거 2차식으로 해볼게. 4x제곱 4x제곱 분리했어. 여기는 y제곱 y제곱으로 분리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계산해 곱하면 여기에 8이 적혀 있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마이너스 8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이죠. 이 문제는 2차식처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방법을 다르게.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간다.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서 완전 제곱식 먼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이거 4, 4 여기는 1, 1로 분리할 거고 여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누구 필요하게?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누구 필요하냐? 8x제곱 y제곱이 필요해. 그래야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최고차항과 상수항 가지고 만들어라. 최고차항과 상수항 가지고 만들어라. 그런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돼. 이것도. 그럼 원래 주어진 문제 중간에 있던 개수는 누가 돼야 되니? 원래 있던 문제 중간 2차항의 개수 뭐 되는 거였어? 4, 원래 4였잖아.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드느라고 한 번은 8, 한 번은 마이너스 8을 쓰고 있거든. 그럼 4를 원래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8 썼으면 뒤에 뭐? 마이너스 4 x제곱 y제곱을 보충해줘야겠죠? 원래式이랑 똑같이 유지되려면 얘는 뭘 써야 되지? 플러스 12 x제곱 y제곱 써줘야 돼. 자, 그래서 마무리는 합차 공식이었어. 한번 또 대답해봐. 합차가 될 수 있는 식은 위에 게 편해, 아래 게 편해? 당연히 위에 게 편하죠. 그래서 합차가 될 수 있는 건 아래 게 안 돼. 위에 것만 합차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요거 누구의 제곱? 얘 누구의 제곱이야? 4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완전 제곱식 아니었어? 이거 맞아? 뒤에 건 누구의 제곱인데? 이거 누구를 제곱한 거니? 얘들아, 이거 누구 제곱한 거야? 2xy를 제곱한 거잖아. 2xy를 제곱해서 4x제곱 y제곱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합차공식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거라고 대답했던 거 아닙니까? 됐어? 그럼 제곱백이 제곱됐으니까 이제 적을게.
대신 보기 좋게 적을게. 합차 공식은 한 번은 앞에 거 4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뒤에 있는 2xy를 한 번은 더해주고 또 한 번은 앞에 있던 4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뒤에 있던 2xy를 빼주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내용의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필기 잘 해놓을까? 필기 빨리 하세요. 바로 또 다음 유형 시작할 거야. 자,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 253번 시작해 보세요. 253번. 그리고 253번 보여서 또 기억에서 사라진 친구들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문제 이거 바로 정답 구할 수 있는 공식 없습니다. 공식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일단 공식이 없는데 식이 좀 길지? 거기다가 문자가 2개가 있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인수분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방법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림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림차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래? 내림차순으로. 아까 한번 보여줬잖아. 겨울방학 때도 많이 했지만 또 기억 지워졌을 때 한번 보여줬잖아. 그 한 번 보여준 것만으로도 빨리 기억 떠올려서 해봐. 선생님이 또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도와줄 테니까. 계속 눈에 익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아직도 눈에 익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런 형태의 문제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푸는 게 맞다는 걸 외우세요. 외워야 돼.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들 있지. 이런 형태로 생긴 모든 문제는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긴 문제 100문제 나오잖아. 100문제 모두 다 내림차순. 어떻게 생긴 문제? 일단 항이 많은 문제. 항이 많아. 그리고 문자도 여러 개야. 여러 개라는 게 막 4개, 5개 말하는 게 2개부터도 여러 개야.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럴 때 내림차순. 항이 많고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럴 때 내림차순. 자, 가볼게. x 몇 차까지 있어? 2차. y 몇 차까지 있니? 그럼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가지고 정리하고 싶은데 차수 낮은 게 없네?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도 x로 갈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불러주길 바래. 2차 누구 있니? 2x제곱 하나밖에 없죠? 1차 불러봐. 3 yx도 있고 3yx도 있고 또 7x도 있네. 칠판 봐라. 1차 정리 끝났어. 이제 x 없는 게 상수항이거든. 상수항 불러줘. y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6. 그럼 이렇게 정리된 식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는?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여러분들 2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언제부터 배웠어?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거 가지고 하란 얘기야. 이거 2개 분리하고 여기 2개 분리해서 손 좀 봐봐. 2개 분리한 거 곱하면 얘가 돼야 되고 2개 분리한 거 곱하면 얘가 돼야 되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걸 더했을 때 얘가 되면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작업인 거 맞지? 당연히 익숙해야 돼. 그럼 계속 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분리하는 건 정말 개쉽거든. 얘들아 이거 두 개 분리하면 여러분들 몇 x하고 몇 x로 분리해야 돼? 2x하고 x로 분리할 거잖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단 말이야. 1차 그냥 냅둬. 좀 이따가 더했을 때 이거 만들어지는 거 보면 되는 거다. 냅둬.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 여기 상수항이 분리가 물론 남산하는 친구들은 잘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 들어 내림차순하고 난 뒤에는 뭐 해라? 각 항마다 정리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해라. 이건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적은 거야.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적은 거야. 얘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인수분해가 더 되거든.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y 플러스 2하고 y 플러스 3으로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중3으로 돌아가자. 여기 2x, 여기 x, 그 다음 여기는 와플 2하고 와플 3 두 개 분리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생각해봐. y 플러스 2하고 y 플러스 3을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가 지금 중요해 보여. 왜? 이쪽이 xx가 아니라 이쪽이 2x고 이쪽이 x거든?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이 결과 만들려면 아무 위치에다 와플 2하고 와플 3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머리 회전시켜서 이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3의 위치를 위, 아래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이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볼래? 그리고 대답해봐. y 플러스 2는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y 플러스 2가 아래쪽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y 플러스 3이 위쪽이 돼야 됩니다. 칠판 봐봐. 그래야지. 칠판 봐. 이렇게 곱해. 얘들아,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x에 있는 거 보이지? 그 x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뭐만 하는 거냐? 2에다가 와플 2 곱한 거랑 와플 3에다가 1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2y 더하기 4. 이렇게 곱하면 y 더하기 3. 2y 더하기 4에다가 y 플러스 3을 더해야 3y 더하기 7이 되는 거니까. 이거 위치 바꾸면 이거 안 나와.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인수 2x에다가 이거 더한 거. 두 번째 인수는 x에다가 밑에 있는 y 플러스 2 더한 이렇게 한 문자 내림차순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아까 조립제법 얘기했었지 얘들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잘 들어. 문자 사용되고 있는 인수분해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다항식에 사용되는 문자 변수의 개수가 1개일 때, 그리고 차수가 3차 이상일 때, 이때 조립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254번부터 257번까지인 것 같은데, 자, 한 문제만 합시다. 쉬는 시간도 없이 했으니까 이거 한 문제만 하고 과제 낸 다음에 일단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257번 시작해보세요. 257번. 빨리 해서 좀 이따 선생님 좀 도와줘.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계산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 좀 도와주세요. 모양 잘 봐.
이렇게 생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풀어.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풀어야 되느냐, 치환으로 풀어야 되느냐, 보기차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공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조립제법으로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인수분해는 진짜 이것도 당연히 뭐 매번 똑같은 얘기겠지만 문제 계속 보면서 문제 보자마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아까 풀었던 253번 이 문제 보자마자 내림차순. 지금 풀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생긴 문제 보자마자 조립제법.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갈게. 최고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얘들아, 지금 우리 목과 나머지 찾고 싶은 거 아니다. 목과 나머지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나머지가 0이 돼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찾고 싶은 거야. 다시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오게 될 목과 나머지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만들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기가 최종 0이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거 찾을 때 요 녀석의 약수 중에서만 고민해야 된다는 게 팁인 거지. 여기 약수가 안 들어가죠. 얘들아, 8의 약수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계산된 숫자하고 8과는 전혀 관련 없는 숫자가 곱해서 올라가잖아. 그럼 절대 여기에 8이 안 나올 거야. 여기가 마지막에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8이 돼야 여기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0이 될 건데 여기를 8로 끝내고 싶으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숫자에서 곱해가지고 8을 만들고 싶으면 이 곱해야 되는 이 숫자가 8과 관련이 있어야 돼. 그걸 약수라고 부르고. 8의 약수 몇 개야? 1, 2, 3, 8 4개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가지면 8개야. 맞지? 8개 중에서 고민해. 근데 확인해볼게. 1 넣을 필요 있다 없다? 1 넣는 순간 시간 낭비. 모든 개수협이 0 나와 안 나와? 얘들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 기억해. 이 다항식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개수의 합이 0일 때는 무조건 1이 돼. 반대로 0이 아니면 절대 1이 안 돼. 지금은 0이 아니죠. 더했을 때 1 넣을 필요 없어. 이미 계산 끝낸 사람 누구로 되니?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텐데. 자, 민규가 마이너스를 된다니까 마이너스로 할게요. 선생님 시간 좀 아끼자. 그럼 1 마일 3 마상 마유 플러스 6 8 마이너스 8 계산은 8 되는 거 맞네. 자, 그래서 하나 알았어. 이 3, 4식은 누구로? 아니 누구로? x 플러스 1로 뭐한다?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다. 찾았어. 남아있는 목 몇 차지? 3차야. 그럼 아직까지도 조립제법을 더 써야 된다는 거지. 몫을 또 나눠볼게. 이번에도 목적은 여기가 0이 되는 걸 찾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로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또 돼? 자, 이번에 민석이가 도와준 거에 맞게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1 마일 2 마이 마8 아, 또 되네. 그래서 드디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몫이 누구냐?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렇게 x 플러스 1로 두 번 나누면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된다. 그거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조립제법으로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돼. 이거 인수분해 더 되냐 안 되니? 더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얘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 한 번, x 마이너스 2 한 번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선생님,
여기는 왜 조립처법 안 했어요? 남아있는 게 2차잖아. 아, 2차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 실력이 좋을 텐데. 조립처법 뭐하러 해? 조립처법을 하는 이유는 차수가 3차 이상이라서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조립처법 하다가 남은 게 3차보다 차수가 다운되잖아. 낮아지면 조립처법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해주면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차수가 높을 때만, 3차 이상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립제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도 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좀 일찍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자, 숙제 체크해요. 40페이지, 41페이지.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 체크 잘해라. 297번까지만 할 겁니다. 아니다. 그냥 가네. 일단 가네, 그냥. 47페이지까지.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인수분해 전체가 숙제야. 당연히 클리닉까지도 마찬가지고, 클리닉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만 하라는 거 아니야. 다음 주 헛소리 하지 마. 교재랑 클리닉 전부 다. 그런데 교재에서 얘들아, 교재에서 46페이지 46페이지 유형 9번이지. 287번부터 290번까지. 287번부터 290번까지 있어. 이거는 안 해도 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 그거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쉴까요? 쉬었다가 중간 대회 프린트 시작하도록 합시다. 들어와, 준수야. 준수 여기 앉아. 근데 저 실시간은 빨리 끝내고 지금 밥 먹어. 자, 다음 그 중간 대비 프린트 없다고 말한 사람 민석이 말고 또 없지? 주소 다 풀어왔어? 네. 그 다음 우리 지금 3반 친구들도 프린트 다 풀어온 친구 손 들어봐. 그럼 민규하고 나일만 일단 다음 줄게. 이따가 조금만 기다려. 조금 이따 시작할게. 와.